4.15 총선 정읍 고창 지역 선거구에서 내장산 관광지 개발과 부창대교 건설 등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삼선 유성엽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과 전직 삼선 의원 간 맞대결 지역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교 설립을 비롯한 지역 발전 계획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서는 새만금 해수 유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이 총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증상이 나타난 뒤 10여일 동안 자신의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과 병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방송이 총선을 맞아 각 선거구별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지역구는 정읍 고창 지역인데요. 서울시에서 오랜 공직생활 경험한 윤준병 후보와 삼선 중진 유성엽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진철 기자가 후보들의 면면과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과 부창대교 건설, 한빛 원전 안전대책 강화 등 해결해야 할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가득한 정읍 고창. 민주당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집권 여당의 힘과 오랜 공직 생활을 내세우는 윤준병 후보. 실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낸 그런 실천력과 경륜, 이런 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이어 3선을 역임하며 그동안 쌓아온 중진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유성엽 후보. 지역을 잘 알고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점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공약으로 농업과 어업, 축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과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공약으로 정읍을 생명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고창 부창대교 건설도 꼽았습니다. 대구, 충북 오송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토 선언권의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유성엽 후보 외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배당금 지급 등 당 차원의 공약 33개를 제시한 박하웅 후보가 출마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입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삼선 의원 간 대결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공공의료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 발전안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선거구는 무소속 현직 의원과 삼선의 전직 의원 간 대결로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국회의원만 3선을 역임했던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시급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꼽았습니다. 공공의료대 추진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옥정호 수변도로 조기 개설, 국지도 55호선 착공 등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아마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당선되면 저는 연내에 이것을 풀 방법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남원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즈와 옥정호를 활용한 명품 브랜드화와 장류수도를 대표하는 힐링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원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특단의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입니다. 지리산 전기열차도 그 하나고, 그리고 남원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생한 교육 문화 체험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반드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의료 연구기관 유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공공의료대 추진을 비롯한 지역 연안 해결을 공약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의대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나 강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을 영입하고 그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힘차게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이상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무소속 박영채 후보는 개인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지역에선 새만금 해수 유통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의 무소속 김종애 예비 후보가 전북 도내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만금의 해수 유통을 위해서인데 김 후보의 최우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해수 유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했던 김 후보는 김제와 부안 주민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물고기조차 숨쉬기 버거운 썩은 물에 악취가 풍기는 곳에 기업 유치와 명품 수변도시 건설의 꿈은 망상이며 같은 선거구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김경민 예비 후보도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했습니다. 경기 시화호가 해수 유통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것처럼 새만금을 자연 친화적인 수변 도시로 전환 건설해야 한다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제부안 쪽에는 자연 기후 생태에 기반한 해수 유통을 해야 수질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순천만과 태화강에 이어 새만금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 전문가 등의 검증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연구안이 9월쯤 나올 예정인 만큼 수질 확보와 개발이 공존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만금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희망 고문을 받아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박정효, 김성용 예비후보는 새만금에 대한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최근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수유통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총선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1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증상 이후 10여일간 자신의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10번째 확진자인 67살 A씨가 첫 증상 후 10여일간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헬스장과 병원 등을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 동선에 대한 세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A씨는 외국 여행은 물론 대구 등에도 간 적이 없고 신천지교회 신도도 아니라고 밝혀 감염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김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시민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광식 추진위원장은 감자 출하 시기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제 소방서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19일 오전 7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졌지만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엔 바람에 떨어져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간판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낙석이 우려되는 지대와 비탈 등을 오가며 안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에 나섭니다. 가입 대상은 트랙터와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 12종을 보유한 농업인입니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창군은 일반 농업인의 경우 가입비 8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를 지원합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전통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적용 대상은 순창시장과 동계시장, 복흥시장입니다. 군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 사업장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6월까지 순창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북 지역 14개 시군에 국고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17개 사업입니다. 도로 이용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 적용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그동안 음식과 숙박업, 운수업, 여행업, 도소매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농림어업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총 1,4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을 이들 분야에 우선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해 가구당 500만 원을 집 수리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1월 23개 읍면동으로부터 대상 가구를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집 수리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집 수리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과 보일러, 지붕 수리 등의 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맑겠는데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겠고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남원과 임실이 0도, 순창이 1도, 정읍과 고창은 3도, 김제와 부안은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임실은 15도, 부안과 남원, 순창, 정읍과 고창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맑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많이 불겠는데요. 밀린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비타민 섭취 등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주말에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소 흐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